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휴일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오늘이 화요일인가? 그쵸? 예, 수요일이네. 요일이 감각도 없어졌어요. 네, 어, 그동안 좀 쉬었으니까 어저께도 저도 등산 갔다 오고 이틀 연속 등산을 가니까 뭐 작은 산이지만 어저께 힘들었나 봐요.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더 먹어서 31살이다 보니까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일찍 자느라고 영상 한 두 개밖에 그 산에서 올린 거 말고는 뭐 하나 올리고 마른 건가 그럼? 예, 양해 바랍니다. 아 그리고 댓글에 좀 질문이 있으셔서 그런데 제 여기 스튜디오를 보면요, 저기 로켓가 두 개가 있죠. 저 멀리 쪽에 있고 가까이 쪽에 있고 막 지금 막 불꽃이 막 튀잖아요. 여기서도 보이나? 네, 보이죠. 양쪽으로 두 개 보이죠. 요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갖고 제가 댓글에는 뭐 거의 안 쓰는 이제 버릇이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주문한 거를 쭉 보면은 여기 쭉 보면은요,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중국에서 주문하는데 물건이 워낙 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로켓 하나 이제 전에 하나 사고 너무 이뻐갖고 하나 더 사갖고 하나 더 샀는데 19,179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그마한 전구 4개를 추가한 거예요. 근데 그때 16,000원이었거든요. 이제 환율이 와갖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16,000원이었는데 이걸 클릭을 해보잖아요. 클릭하면 요게 나와요. 이게 딱 쳤는데 38,000원으로 올랐어. 와, 이런 기분, 더블 아니에요, 더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진짜. 야, 이걸 사놓으니까, 이거 좀 보시면, 요거거든요, 요거 너무 이뻐갖고, 요거 보셨죠? 예, 요거예요, 요거. 근데 잘 보시면요, 이게 이제, 버튼에 따라서 이거 스위치도 있고 참 이뻐요, 이거. 이거를 16,000원에 샀다니까. 여기 이제 뭐 조립하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그냥 전구만 오는 거 꽂으면 돼요. 예. 요 모양인데, 문제는 잘 밑에를 보세요. 요 조그만 전구는 4개를 더 추가를 했어요. 요거는 아무래도 빨리 나갈 것 같아 갖고. 근데 16,000원대가 33,000원으로 올랐어. 예, 이제 플러그에 따라 다른 건데, 문제는 잘 보시면요, 저 밑에 보세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똑같은 물건인데 38,900원, 21,400원, 21,900원, 22,000원, 23,000원, 19,000원. 보이죠? 이거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파는 사람마다 마진을 얼마큼 남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저는 거기다 무료 배송이에요, 이거. 그리고 요즘에 한 일주일 만에 와. 전에는 한 보름 걸렸는데 요즘엔 되게 빨라요. 일주일 만에 와서 포장도 깔끔하게 와가지고, 자, 요거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이시죠? 불 2개 들어오는 거. 그냥 옛날 이런 걸 피터팬 증후군. 예, 어릴 적 자꾸 하고 싶었던 거 못했는데 이제 나이 먹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2살 때, 1살 때는 못했던 거 그때 하고 싶었는데, 그래갖고 만 31살 돼갖고 떡국 한 그릇 더 먹었더니 이제 만 31살 됐어요. 네, 이쁘죠? 네, 여기는 안 보이지만,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품들이 거의 다 메이드 인 중국이 99%야. 물건도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을 뿐더러 구하더라도 한 3더블 나요. 근데 중국은 물건도 워낙 많고 싸고, 근데 한 10개 중에 1개 정도는 꼭 에러가 나. 그리고 한 번은 그 조그마한 모니터를 3개를 시켰는데 하나밖에 안 와가지고 클레임을 2달 걸다가 포기했어. 아유, 이 중국 놈들, 이 새끼들, 아유, 포장하는 놈들. 왜냐면 이게 AS나 커뮤니케이션 이게 잘 안 돼요. 네. 자, 이제 방송 진행합니다. 자, 쇼킹. 서울 아파트 10월 상투를 예고한 놀라운 지표. 그 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이제 제가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제가 그 7월 달에 업데이트 한 다음에 거의 8, 9, 10, 11. 한 4개월 동안 업데이트를 안 하고 계속 그래프를 써먹었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업데이트를 했어요. 좀 게을렀잖아요, 제가. 근데 그동안도 짐작은 갔지만 오늘 4개월치를 업데이트하고 보니까 더 놀라워요. 자, 일단 우리가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주식, 우리 한국거래소 KRS, 거기는 지수가 딱 한 가지예요. 코스피 말고 없어요. 코스파, 코스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코스피 한 가지야. 누가 측정하더라도 코스피 한 가지예요. 근데 서울 아파트는 KB에서 측정하는 거 달러, 부동산원 달러,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도 달러, 부동산 114 달러, 그 다음에 뭐 예스24는 아니고 뭐 죄다 달러. 왜 그러냐면요, 샘플이 다르고, 그 샘플도 이제 샘플 숫자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호가를 가지고 조사를 했느냐, 국토부 실거래가를 갖고 했느냐. 자, 그러면 가장 진짜는 뭐죠? 우리가 진짜는 실거래가잖아요. 실제 거래를 우리가 측정하려고 호가도 연구하고 뭐 KB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연구하고 하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전수 조사하려면
그 민간 기관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하더라도 한 2, 3개월 늦어요. 왜냐면 오늘 계약을 해갖고 오늘 신고가 됐으면은 누구나 다 똑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달 안에만 신고하면 되니까 죄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엇이 측정하는 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시거래가 갖고 뭐 스타 지수, MB 지수 뭐 하잖아요. 그것도 진짜가 아니야. 왜? 샘플이거든. 400개이고 100개고. 그것도 조사도 거래상 방식이 아닌 3년 만에 한 건이 거래돼도 그거를 수익률로 계산한다니까.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최근 거래에서 얼마나 올랐냐를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옆에 아파트는 지난달에 거래되고 이번 달에 거래돼갖고 한 3% 올랐는데 저 아파트는 3년 만에 거래가 돼갖고 막 70%가 올랐어.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이 되잖아요. 근데 국토부는 그것까지 감안은 해요. 왜냐면 거래상 방식으로 하거든. 그 다음에 1층이랑 30층이랑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엑셀로 하는데 국토부는 그것까지 계산해요. 동, 향, 층 다 구분을 해요. 걔네는 그 슈퍼컴퓨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추적하려고 미리미리 2달 느리니까 걔네는. 자,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 주마다 접하게 되는 KB나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지수 있죠. 그거를 월간 단위로 조사한 게 요거예요. 요거. 그 대신 제가 실질 지수를 했어요. CPI를 반영을 했어요. 자, 요게 부동산원이에요. 아니, KB예요. KB. 요거는 감정원이에요. 감정원 진짜 못 올랐죠. 이것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 서울 아파트 14%밖에 안 올랐다고 그래갖고 바보 됐잖아요. 왜? 국토부 감정원 데이터는 반영이 되게 늦어. KB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부동산원은 감정원은 옛날에 감정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고 떨어질 때도 얘는 급락을 했다는데 얘는 찔끔 빠져 떠져.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작아요.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빨간 거 있죠. KB 요거 아니 MB 스타 이거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제가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센 놈들이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올라.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MB 메이저 400이에요. 400. 빨간 거는 100개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도강 금강구는 아파트가 몇 개 없어. 은평구는 한 개도 없어. 종로구도 하나도 없어. 왜?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까지 자르니까 전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쪽만 반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구마다 대표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만든 게 MB스타 400 지수예요. 근데 얘가 좀 더 최근에 더 올랐죠. 이게 2016년, 17년을 100으로 1월달을 100으로 놓은 거라서 파란색이 제일 많이 올랐죠. 왜 그래요? 노도강이 더 올랐거든. 처음에는 강남 3구가 더 올랐어. 노도강 별로 못 올랐어요. 나중에 올랐지 노도강이. 자, 그 다음에 그 KB 아파트 선도 있죠. KB에서 발표하는 거 50개. 50개인데 50개는 제가 100개를 취합하지만 KB 선도는 50개 취합하니까 더 센 놈들이죠. 센 놈 중에서 센 놈.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또 호가야. 그리고 얘는 부산, 대구에 있는 아파트까지 포함을 해. 그러니까 KB 선도는 샘플이 전국 50개예요. 저는 서울 100개. 이해가시죠? 그리고 얘는 호가야. 저는 시거래가고. 호가는 안 빠져. 근데 이 호가대로 팔려고 그러면 안 팔려요. 지금 가서 팔면. 그러면 아유 총각 작년 9월달 10월달에 왔었어야지. 그때가 제일 고점인데 지금 뭐 1억씩 2억씩 떨어졌어. 지금 물건 나온 게 엄청 많어. 진작 좀 오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KB 선도 지수든지 그다음에 KB 그 주간 월간 다 가짜예요. 가짜. 아가리 호가 중심으로 했다고. 근데 그 호가에 안 팔린다니까. 지금 이미 실거래가는 벌써 빠진 지 벌써 이게 10월 달에 상투치고 11, 12, 1월 달까지 빠지고 있다니까. 지금 3개월째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중에 먼저 최근 데이터를 좀 더 볼게요. 최근에 부동산원 주간 데이터가 2년 만에 꺾인 거 아시죠? 그게 이거예요. 자, 위에는 감정원이고요. 부동산원, 지금 부동산원. 밑에는 KB예요. 그거 갖다가 1등부터 꼴등까지 제가 나래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1등, 그러니까 KB 1등과 그 감정원 1등은 달라요. 감정원은 구로구가 1등이고 서초구가 2등인데, 그러니까 강남구, 강서구 이쪽이 1등인데, KB는 영등포, 금천구, 강남구, 강서구 이렇게 1등이야. 그리고 하락도 여기는 관악구, 성북구인데, 감정원은 노원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북구. 성북구는 비슷하다. 성북구는 여기서는 꼴등에서 두 번째, 꼴등에서 네 번째.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서 관악구는 플러스 보합이야. 근데 여기는 꼴등이야. 그런데 감정원이 좀 더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원 거를 나래비를 세운 거 보면 일단 서울이 마이너스 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하락이 상당히 깊어요.
노원구, 강북구, 동대문구. 참고로 KB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입력을 해요. 월요일 날 12시, 10시까지인가 입력을 하면 그거를 이제 KB에서 이제 취합을 해갖고 한 3, 4일 작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 목요일 오전에 결제를 받겠죠. 그 다음에 목요일 2시, 감정원은 2시, KB는 오후 한 4시 좀 늦어요. 한 2시간 늦더라고. 맨날 발표하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감정원은요, 전문 요원이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복덕방에 가서도 조사하고, 실거래가도 조금 반영을 한대요. 그러니까 노원구가 꼴등이고, 강북구가 꼴등에서 두 번째고,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제 데이터랑 이거는 좀 비슷해. 근데 늦어요. 얘는 아가리 효과를 많이 반영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월간 단위로 12월은 확정치, 12월은 잠정치 해갖고 발표를 했어요. 국토부에서. 이제 전국 구계도를 보면요. 경기도가 10월 달에 상투치고 꺾인 거 보이시죠? 가장 많이 올랐죠. 왜냐면 여기가 수도권이거든, 수도권. 서울까지 포함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나머지 구들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 다음에 7개 광역시를 보면 이건 국토부 자료예요. 제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세종이 1년 내내 빠진 거는 알겠죠.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인천 꺾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 꺾였는데 10월달 꺾인 거 보세요. 상투가 10월달이야. 대구만 7월달에 상투야. 대구. 그 다음에 광주는 아직도 안 빠졌어. 아직도 플러스야. 대부분이 10월달에 상투인 거 아시겠죠? 지금 KB는 1월달도 플러스래. 그 대신 1월달 감정원 월간 데이터는 2월 15일 날 나오니까 한 열흘 정도, 한 보름 있다가 나와요. 그러면 아마 1월 달 꺾였다고 나올 가능성도 꽤 높아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보세요. 실거래가는 이미 하락세. 이미자가 하락세. 이미자랑 이문세랑 이거 하면 이미세. 별 재미없다. 자, 보세요. 일단 서울 180.4로 꺾였어요. 꼭지야. 169 수도권 꼭지, 전국이 143 꼭지야. 근데 꼭지인 달이 몇 월 달이에요? 10월이죠? 자, 이거는 제가 11월부터 계속해서 10월이 꼭지입니다. 꼭지입니다. 계속 한지 3개월 만에 공식적인 꼭지가 나온 거예요. 엘리엇 대단하죠? 엘리엇 칭찬해 주세요. 어느 누구보다도 10월 달에 실거래가를 가장 먼저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7월달, 8월달 그때도 잠정치료는 마이너스 날 뻔하다가 월말에 들어올리고. 왜? 상승기에는 하락한 걸 먼저 신고하고 상승한 거를 나중에 신고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꺾였다가 후반에 놀랐고 이번 달도 아닌가 봅니다. 그러다가 10월달 확정치가 나온 다음부터는 10월달 이거 확실합니다. 11월달에 확정치 나오고 나서 최소 제가 11월 말에는 10월달에 꼭지라는 날 아주 확정을 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월달에 나온 거야. 1월달에 10월달에 꺾인 거를 1월달에 알았다니까 우리가. 왜냐면 11월이 확정치, 그러니까 11월이 하락이라는 확정치가 나와야지 10월이 상투인 걸 알잖아요. 물론 12월도 하락인데 그건 잠정치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 국토부 자료를 보면요. 일단 수도권 여기 보시면 다 10월달이에요. 10월달. 여기가 다 10월달이에요. 여기가 10월달.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면 크게 구분하면 방금 요거를 간단하게 펴긴 게 요거예요. 요거 중앙일보에서 나온 이게 여기서 여기 보면 전국 수도권 지방 요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 중요하죠. 오른쪽 이거를 보시면 자 보세요. 서울 5개 권역이에요. 지역으로 좌우 상하 이렇게 중간 이렇게 5군데로 나눈 거죠. 자, 일단 서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심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좌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가 노도광인을 위주로 해갖고 동부권, 여기 강남 3구랑 강동구까지 하고 강남 4구까지 해가지고 동남권, 이쪽은 뭐 관악구, 영등포구, 여기 강서구 뭐 다 해가지고 서남권, 오른쪽은 마포구, 그다음에 은평구 해갖고 서북권. 근데 좀 이상한 게 여러분들 여기에 영등포구랑 관악구랑 뭐 금천구 그러고 이쪽이랑 같이 묶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도강 쪽, 그다음에 성북구 쪽, 중장구 쪽 이쪽은 묶어도 이해가 가. 비슷해요, 가격대가. 그다음에 강남 3구랑 강동구도 거의 강남 3구랑 수익률은 좀 비스무리해요. 근데 이질감이 없는데 여기서 서북 쪽권을 보면은 여기 분명히 마포구 있죠. 마포구랑 은평구랑 같이 묶는다는 게 가격대별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마포가 엄청 세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심권은 좀 이해가 가. 도심권은
왜냐면 용산구가 좀 세긴 하지만 거기에 뭐 중구, 그다음에 종로구. 왜냐면 중구, 종로구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서대문구는 여기 들어가나? 서대문구는 서부권에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노도강 금강구를 12개의 권으로 따로따로 했어요. 그게 더 정확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가장 그 정확도가 높은 거는 동북권은 정확도가 높아요. 왜? 동북권은 노도강 그다음에 그 뭐 성북구 뭐 이런 데잖아요. 근데 얘가 9월달에 상투야. 9월달에 서울은 10월달에 상투인데 서울은 10월달에 상투예요. 근데 동북권 9월달 상투 보이죠? 9월달 이거 9월달이에요. 9월달. 그 다음에 서남권은 10월달이에요. 물론 한번 또 잠깐 올랐어. 그 다음에 서부권 9월달 까만색 서부권 은평구 쪽 관련돼서 그런 거예요. 어쩌면 마포구나 이런 좀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되고 은평구처럼 저가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되면 여기는 거래 가중치를 두거든요. 거래가 많이 된 데다 가중치를 둬요. 10개 아파트 떨어진 거랑 그러니까 10개가 거래돼서 떨어진 거랑 저쪽 동네 1개 거래돼서 떨어진 거랑 가중치를 따로 둔다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국토부는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동남권은 확실하죠. 강남 3구랑 강동구니까. 근데 여기도 9월달 상투예요. 근데 야 여기 뭐 아리팍 뭐 그다음에 반포주공 막 올랐는데 아파트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워낙 비싸니까 띄엄띄엄 거래되죠. 신고가 하나씩 막 10억씩 오르잖아요. 근데 국토부가 볼 때는요 아픈 손가락 10손가락 다 해요. 아리팍 그 다음에 헬리오 반포주공 이것만 그 동남권 아파트가 아니거든. 동남권에요 3억짜리 2억짜리도 수두룩해요. 여 강동구에도 생활형 주택 뭐 이것도 다 아파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래가 활발해요. 걔네들은 기본 수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비싼 놈들은 올라도 싼 놈들이 워낙 많이 거래되면서 빠지니까 하락으로 나온다고. 국토부에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리팍 반포주공 얘네들만 생각하고서 무슨 정책을 펴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저기 뭐 나홀로 아파트 30세대 아파트 이것도 다 우리 국민이고 뭐 구민이고 뭐 서울 시민이고 하니까 이해 가시죠? 도심권은 11월에 상투예요. 뭐 갑자기 확 떨어진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고 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마지막 요거 12월달은 요거 잠정치예요. 잠정치예요. 11월까지는 요까지는 확정치예요. 요 12월 거는 바뀌어요. 요 뚝 떨어진 게 좀 덜 떨어질 수도 있고 요 올랐던 게 좀 누그러질 수도 있고 동북권이 여기 떨어졌던 게 약간 뭐 보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건 어쩌다 보는 거잖아요. 매일 보는 거는 이거죠. 이거 엘리엇 만든 거. 엘리엇은 매일 아침마다 실거래가 다운받아 갖고 400개 단지로 서울 25개구 400개 단지 거의 400개 단지예요. 55만 세대. 오른쪽은 저기 경기도 수도권에 11개 지역 중요 제가 생각한 제가 이제 연구할 때 했던 거 뭐 일기 신도시라든지 버블7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약간 뭐 광명이라든지 이렇게 세게 올라갔던 이슈가 됐던 동네 있잖아요. 그쪽을 제가 11개 지역을 취합해서 그 동네에서 10개. 예를 들어서 안양 그러면 안양 다가 아니고 안양 평촌에서만 10개 골랐어요. 왜? 그 동네가 일기 신도시였으니까. 물론 그 뭐 10년 전에 지은 아파트도 있죠. 어쨌든 그래도 그 지역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네 110개 단지 16만 7천 세대 많이 꺾였어요. 여기 많이 꺾였습니다. 근데 얘네가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노도강 금강구가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강동구 마포구 이런 데가 꺾이고 이제 송파구나 서초구나 강남구도 내가 볼 때는 이제 막 꺾이는 그런 단계 같아요. 아직은 꺾였다고 할정은 못 져요. 봤죠? 자, 노도강 9월달에 상친 거 보세요. 9월달이에요. 금강구도 9월달이에요. 그 다음에 성북구 은평구 같은 데는 10월달에 상투예요. 대부분이 10월 상투야. 근데 용산구는 1월달도 올라가. 11월에 살짝 꺾인가 했더니 두 건이 거래되면서 폭등하는, 그러니까 그 재건축인지 뭔지 하여튼 그 비싼 동네잖아요. 팍 떴어. 그리고 서초구는 그 반포주공 하나 때문에 이상하게 떨어졌고, 양천구는 아주 되게 취약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양천구가 그 한 몇 년간의 수익률 꼴등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강남구가 꼴등이거든요. 못 올랐어. 비싼 아파트지만 못 올랐어요. 자,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저는 매일 시거래가를 하면서 측정할 수 있지만 미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오늘 업데이트 다 했어요. 자, 조금 복잡하니까, 자, 일단 요 빨간 거는 실거래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실거래가 실질지수예요. 물가까지 다 반영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여기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죠? 이때가 바닥이에요. 서울 아파트 전체가 바닥이에요. 여기서
엄청나게 뜨는데 여기까지 떴어요. 그런데 요 연두색은 서울 아파트 매매까지 뜨는데 감정원이에요. 감정원 부동산원. 얘네는 2008년 9월이 상투예요. 버블7이 아니고 노도강이 올랐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바닥이 좀 늦게 뜨죠. 여기서 바닥이 여기서 바닥. 2014년 중간쯤이 바닥이야. 한참 늦어요. 실거래가 지수로는. 그래갖고 올라도 별로 못 올라. 왜? 서울 아파트 전체를 취하면서 그 호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란 거는 국토부 실거래가예요. 가장 정확한 거.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꼭지가 여기죠. 근데 저는 여기죠. 이만큼 차이 나는 거 뭐예요? 노도강 금강구가 미친듯이 올랐다니까 여기. 그래갖고 강남 3구가 폭락하는데 버블7이 폭락하는데도 서울 아파트는 상수로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같이 가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같이 가요. 기울기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는 안 꺾였죠. 근데 얘는 엘리엇 시가총액 상위 100개는 꺾였죠. 10월달. 근데 국토부도 뒤늦게 보니까 꺾였죠. 이거 근데 두세 달 늦어요. 저보다. 근데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 자료고요. 자, 여기에 요 파란 거는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법인과 개인의 서울 아파트 매매 동향을 이제 추적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요 하늘색 있죠. 하늘색은 매도예요. 노란색은 매수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걸 차감을 하면은 순매수가 나오겠죠. 순두부 말고 순매주. 아니 순매수. 그러면 그 사는 것도 있지만 파는 게 더 많죠. 왜 파는 게 많겠어요? 찍어서 팔잖아요. 동네에 가다 보면 30세대 그 법인들이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무슨 뭐 헬리오 분양 뭐 5,000세대 만든다 그런 거는 그 법인이 만들어 갖고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지들이 부셔 갖고 지들이 그 만들어서 그 입주하는 거잖아요. 일반 분양 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법인의 물량이란 거는 법인이 그 갖고 있던 걸 파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사가지고 있다가 파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들어서 파는 게 많이 포함이 돼요. 왜냐면 분양사무실 그 건축업자가 그냥 분양업자가 만들어서 팔잖아요. 30세대 50세대 그래가지고. 그게 동네 가면 많죠. 주택가 좀 부셔갖고 연립 같은 거 부셔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순매도 항상 순매도가 더 많아요. 이렇게 순매도가 많아요. 자, 그런데 뭐 잠깐 만들어서 파는 날이 없을 때는 뭐 산 게 더 많을 수가 있으니까 어쩌다 한두 달은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시뻘건 게 툭툭툭 튀어오르죠. 이게 법인이 개인한테 사는 거야. 물론 파는 것도 있어. 찍어서 팔어. 근데 매수해서 사는 게 엄청 많으니까 순매수가 되는 거예요. 순매수. 자, 그 다음에 이때부터 갑자기 또 순매도가죠. 법인이 개인한테 사는 거는 찔끔이야. 근데 파는 거는 엄청 팔어. 이 중에는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지만 갖고 있는 걸 파는 것도 많겠죠. 자, 이거를 누적시킨 게 요 파란색은 서울 아파트 전체예요. 계속해서 팔아요. 또 당연하지. 만들어서 파는 게 많으니까. 저기 강서구에서도 만들어서 팔고 강북구에서도 만들어서 팔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 입장에서는요, 항상 누적 순매도야. 약간 완만할 때도 있지만 항상 순매도야. 그런데 저는 파악한 게 뭐냐면, 법인이 만들어서 파는 게 강남에 많겠어요. 저 강서구나 저기 뭐 노원구나 이런 데 많겠어요. 당연히 찍어서 만들어서 파는 거는 좀 외곽이 많죠. 연립주들 이렇게 부셔서 파는 것들 부셔가지고 자기네들이 단독주택 같은 거 사가지고 아니면 뭐 주차장 같은 거 큰 거 사다가 뭐 30대 50대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이 없는, 만들어서 파는 물량이 별로 없는 지역이 어디겠어요? 강남 3구죠. 강남 3구는 샀다가 파는 게 많지 만들어서 파는 건 별로 없을 거라고. 그래갖고 제가 한정을 짓기를 강남 3구로 한정을 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누적을 해봅니다. 강남 3구만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강남 3구에서 개인이 법인한테 파는 거, 법인이 개인한테 파는 거. 그다음에 여기 요 빨간 선 있죠, 선. 강남 3구 법인 누적 순매수예요. 요거예요, 요거. 한동안은 서울이랑 강남 3구나 방향이 거의 똑같아. 계속 팔어. 파란 것도 팔고 빨간 것도 팔고 계속 팔어. 근데 언제부터? 2016년 15년 말부터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여기 뜨기 시작하고 여기도 뜨기 시작하고 다 뜨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만들어서 파는 게 많았어요. 자, 근데 이때부터 보니까 빨갛고 파란 게 별로 없죠. 빨갛고 파랗고 점점점점 없어. 즉 만들어서 파는 것도 없고
매수나 매도도 없어. 그러니까는 계속 순매수가 보합이야, 보합. 일단 특이한 건 뭐예요? 서울 아파트는 계속 만들어서 파는데 강남 3구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거의 제로야, 제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슬슬 사죠. 빨간 거, 빨간 거.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순매수가 쫙 늘어나죠. 이게 뭐예요? 이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2019년 전후로 해갖고 2019년 좀 지나서. 그러면서 금리가 2019년 7월 달에 전격적으로 이주월 총재가 금리를 인하시키죠. 그러니까 법인들도 대출 받아서 막 아파트를 사들이고, 개인한테서. 그 다음에 젊은이들도, 영끌들도 대출을 막 받아서 막 사죠. 그쵸? 이게 바로 LTI, 이거 30대거든요. 이건 20대예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그 30대, 20대의 LTI, 인컴, 론 투 인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막 늘어. 이자가 싸니까 막 대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없던 돈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통적으로 20, 30대는요, 매매 비중이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됐어. 아파트 매매 비중이. 대부분 50% 이상, 50% 이상이 다 40, 50대야. 물론 그 중에 7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하겠죠. 뭐 증여성이 어쨌든. 근데 이 순간부터 2019년 한 중순 여기서부터 갑자기 빨간색이 팍 늘죠. 매매 비중이 확 늘어. 당연히 누군가는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40, 50대가 매매 비중이 줄지. 이렇게 역전이 돼요. 역전이. 44%. 10명 중에 반이 20, 30대야. 젊은이들이 영끌이지 이때. 갖고 저 언론에서 엄청 부추겼잖아요. 이생진반. 이번에 안 사면은 뭐 망한다느니 아닌가? 그다음에 영끌. 그다음에 벼락거지. 집 안 사가지고 그지 됐다고. 너 빨리 사. 너 그지 되기 싫으면.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이게 막 늘어. 그러다가 2020년 7월 달에 딱 상투 치고 이때부터 막 패대기를 치네. 그러니까 누적 순매수가 순매도가 되죠. 순매주. 이게 뭐야? 2020년 7월 710 대책, 김현미 장관의 710 대책이잖아. 이때가. 이때. 그러니까 근데 얘가 파는데 얘는 오르는데? 당연히 선수들은 올리면서 팔지. 내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팔게 100채 1000채가 있는데 꼭지에 딱 팔아가지고 10채 15채 팔았는데 막 꺾여갖고 막 빠져. 그러면 내 거 언제 파니? 50채도 못 팔지. 1000채 팔아야 되는데 50채도 못 팔어. 그러니까 슬슬 팔면서 올리는 거예요. 주식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 작전 세력들이 주식을 팔 때 올리면서 팔아먹어요. 그 다음에 상투에서 팔고 꺾이면서도 계속 팔어. 그러면 평균 단가가 한참 올라가죠. 여러분들 내가 팔기 시작해갖고 상투에 팔아가지고 계속 밀면서 팔어. 그러면 평균 단가는 저 밑에예요. 그러면 그 계좌 떠나요. 이해가시죠? 이거? 자, 이 데이터를 제가 한 4, 5개월을 업데이트 안 했다가 이번에 업데이트 했는데, 자, 근데 최근에 이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자, 우리 작년 10월 달부터 거래가 급감하지 않았나요? 그쵸? 여러분들 이때가 2020년 요때 있죠. 요때 이때가 그 6월 7월 달 2020년 6월 7월 달에 이때가 영끌 패닉바잉 할 때라고. 엄청나. 그러니까는 그 법인들도 그 매매가 많아도 비중은 적었어요. 근데 이때가 한 달에 16,000건 거래됐을 때예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7,000건 거래됐어요. 그 다음에 5,000건, 4,000건으로 계속 줄죠. 지금은 1,000건이죠. 1,000건. 2,000건도 안 돼. 그런데도 파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줄었죠. 이때랑 비슷해. 이때랑 꾸준히 팔잖아요. 강남 3구에서 법인이 개인한테 매도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거래가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났는데 파는 거는 계속 팔어. 물론 여기에서 20, 30대만 파는 게 아니겠죠. 자, 이 차트에서 여러분께 시사하는 게 뭐냐면 이 2019년부터 그러니까 개인들이 법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주택 제재가 들어오니까 법인한테 그게 없단 말이에요. 대출도 잘 돼. 그러니까 막 70%, 80%까지 대출이 되니까 법인 만들어 가지고 그때 막 갭 투자 열풍 불었잖아요. 그 갭 투자는 누가 하냐면 주로 법인이었어요. 개인도 하지만 그 한문도 교수 며칠 전에 나와서 얘기한 거 보니까는 뭐 80채까지도 한대요. 자기가 확인한 어떤 분은. 근데 보통 그 자녀 부모님과 해가지고 법인 만들어 가지고 보통 2, 30채 많이 했대. 2, 30채. 이때 열풍이 불었다니까. 이때.
그러다가 이제 팔잖아요. 누구한테 팔어? 2030들한테. 근데 이 중에서 2030이 이렇게 많이 산 것들은요, 10년 전, 15년 전에 산 게 수두룩할 거라고. 1억 2천에 산 게 7억 8억이 됐어. 근데 젊은이들은 7억 8억이 싸게 보이는 거야. 왜? 강남이 30억 40억 하는데 강북구 7억 엄청 싸지. 근데 그게 7, 8년 전에 얼마였냐면 8천만 원, 1억 2천만 원짜리였어. 그게 6억 5억 막 이렇게 올랐는데 싸게 보인다고 막 사는 거야. 그게 그러면 1억 2천에 산 사람, 8천만 원에 1억에 산 사람들은요, 벌써 500%, 600%가 수익이 났기 때문에 1억을 싸게 팔아도 되고 2억을 싸게 팔아도 된다고. 그 물량이 막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자, 요 차트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짐작은 했죠, 여러분들. 다주택 투기꾼들이 주로 법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지만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해갖고. 근데 그게 이제 말소가 되기 또 한다고. 본격적으로 말소되는 게 올해부터예요. 4년 임대면은 벌써 이제 올해부터 막 임대가 이제 더 이상 임대사업자 안 하니까 이제 자연인이 된 거야. 그러면 세금 다 내야 돼. 그동안 세금 한 푼 안 내던 거. 그러면 파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갖고 있지. 내가 세금 1억 내는 것보다 2억 오르면 뭐 버는 거니까. 근데 오르는 거는 1,000만 원, 2천만 원 오르는데 세금을 5천만 원 내야 된다. 그럼 파는 게 낫죠? 자, 이거 놀라운 자료.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서울을 볼 게 아니에요. 서울은 만들어서 파는 게 많다니까. 근데 강남 3구는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법인이 사가지고 파는 게 많아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선수들은요, 팔면서 올려요. 근데 이제 워낙 많이 파니까 얘도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은 이게 꺾이면 안 팔까? 계속 팔아요. 계속. 두고 보세요. 이거 계속 팔아요. 왜? 이 사람들은 벌써 500%, 700% 수익이 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5천만 원 1억 싸게 팔아도 엄청 수익이 나요. 그래서 지금 91년도 2021년도 그 상투 국면이 91년 상투랑 상당히 비슷한 거 계속 다른 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승률 주고 거래 주고 상승률 주고 거래 주고 이게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91년 5월 상투랑 2021년 10월 상투랑 거의 똑같다. 모든 웬만한 지표가 똑같아요, 진짜. 저도 놀랄 정도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거라서 87년 노태우 때 시작해가지고 IMF 때까지 박살날 때 얘가 절반도 안 빠졌어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니까 센 놈들이야. 그런데 시가총액 100개 말고 서울 아파트 전체로 하면요, 요 정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덜 올랐을 거 아니에요. 덜. 서초구 강남구보다 덜 올랐을 거 아니에요.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빠져갖고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점을 깼다니까, 서울 아파트 전체가.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0개 올라갔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살짝 빠지고 있어요. 이거 센 놈들이에요. 자,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올랐겠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거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때도 덜 올랐을 거고 이때도 덜 올랐을 거라고요. 근데 얘가 요 정도 빠지잖아요. 한 요 정도 빠지면 얘는 여기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2013년 저점을 깬다고요. 그러면 2000년대 초반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10년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2030년에 보면, 2030년대 보면 2030이네. 이때 보면 30년 전에 아파트 가격으로 떨어져 있다니까. 그거를 증명한 게 이거죠. 이거. 요 빨간 게 서울 아파트 전체 KB 지수예요. 물론 실거래가 지수예요. 왜냐면 물가를 반영하는 게 맞는 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 그 다음에 대출금리, 이런 거까지 다 감안한 게 실질 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바브웨 주가, 주택가격 몇만 프로 올랐는데, 근데 물가는 더 올랐는데, 그러니까 실질 지수는 떨어진 거예요. 전 세계 할 때 다 그래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거 왜 물가를 반영하냐고 막 그래요. 올라간 걸 덜 올라가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아니라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러면 외국이나 어디나 어떻게 하려고? 자, 서울 아파트 이렇게 올랐다가 요렇게 빠져갖고 저점 깼죠? 자, 그런데 전국은요, 요렇게밖에 못 올랐어. 이거를 기준으로 든 거니까. 그러니까 전국을 보면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죠. 완전히 아작이 났죠. 아작이. 그쵸? 이만큼 빠졌잖아. 이만큼. 아니, 고점에서 빠진 다음에 그거보다 더 빠졌어. 이해 가시죠? 지금 이거 서울 아파트,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는 이거예요. 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진다니까. 요 밑으로 깨진다니까. 한 10년 후에.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 이걸 보면. 그 대신 요거는 3파기 때문에 덜 빠졌어요.
근데 이건 5파라니까 여러분들 이거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이거 3파 올라간 거랑 여기서 올라간 거랑 어느 게 더 많이 올라갔나요? 얘가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3파라니까. 이거는 1파예요. 1파는 짧고 굵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5파는 기간은 좀 많이 길지만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 상승률은 요거. 자, 요까지 오늘 얘기 마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오늘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꾸 댓글에서도 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용서해 주기 바라고요. 자, 새해 맞아서 전 착한 일 했습니다. 자, 요 되게 중요한 데이터 같아요. 많은 걸 시사합니다. 자, 쇼킹 서울 아파트 10월 상투를 예고한 놀라운 지표. 또 그립니다. 댓글에. 야, 서울 아파트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 그거는 호가 올라가는 거지. 당신 자기 집 지금 그 호가들 한번 팔아봐봐. 팔면 그 차액만큼 내가 물어줄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엘리엇 TV 방송 올릴 게 좀 많으니까 어저께 연휴 때 못 올렸죠. 용서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뒤통수 인사드리고 빠이빠이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로켓 19,000원 지금 올랐어요. 19,000원이에요. 19,000원 무료 배송.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인형들 있죠. 이게 피규어라고 그러죠. 피규어. 제가 좋아하는 칼잡이들. 이것들도 되겠다. 이거 15,000원, 2만원 다 이렇게 안 되고 막 3개가 10,000원 이렇게 돼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